이제 지수함수 나갈 거야. 지수함수 58쪽. 자, 우리 뭐 이차함수 뭐 원 이런 거 할 때도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도 그렇게 이제 쪼개서 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본형 먼저 볼 거고. 자, 기본형은 일단 생긴 건 y는 a의 x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긴 놈이고, 자, 요거 그래프를 볼 건데 그래프가 두 가지야. 저 a 밑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0이 아니고 1보다 클 때로 봐야 돼.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증가하는 함수야. 증가라는 말은 안 쓸게. 자, 증가하는 함수고, 자, 요 점 있지. 자, 요 점 중요한 건데, 자, 저 점 x좌표 뭐야? 0.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y좌표 뭐 나올까? 1 나오겠지. 자, 이거는 a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까 똑같을까? 똑같겠지. 자, 이 점 되게 중요한 점이야. 자,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자, 보통은 뭐 정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할 거야. 무점이라고 할 거고, 무점이 0,1이다 라는 거 알고 있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x축이랑 겹쳐서 내가 물결로 그릴 건데 이거 점근선이야. 점근선. 자, 점근선이 x축, 즉 y =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요게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작기만 한 게 아니라 0보다는 커야 돼.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거듭제곱 지수 얘기할 때는 및 조건 같은 거 없었는데 함수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면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함수가 성립이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승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x가, 물론 저 x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자연수만 한번 넣어본다면 1, 2, 3, 4 가다 보면 홀수, 착수, 홀수, 착수 이렇게 돼버리겠지. 부호가 계속 바뀌는 함수가 성립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0보다 클 때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0에서 1 사이, 그냥 우리끼리는 편안하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하자. 자, 요 때는 눈치를 챘겠지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리고 이 점은 똑같이 1이 될 거고, 점근선도 똑같이 y = 0이 될 거야. 무점이랑 점근선이 똑같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한번 봐볼게. 자,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을 찾을 때는 x니까 좌우로 봤을 때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뭐 요거 기준으로 봐보면 왼쪽 끝 계속 가고 있지.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어. 자, 그럼 안 지나가는 데가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거고, 자, 치역은 y의 범위니까 위아래를 봤을 때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봐야겠지. 자, 위로는 계속 지나가.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생각해보면 x축에 다 안 닿고 밑에도 안 지나가지. 그래서 얘는 y가 0보다 크다. 요게 이제 치역이 되겠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지나갈 건데, 자, 무점이랑 점근선은
무조건 이렇게 한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알았지? 자, 요게 기본형이고. 자, 표준형은 평행이동한 거지. 평행이동한 거고 특징적인 것이 눈에 보인다 그랬어.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거야. 자, 사실상 여기서는 특징적인 점이 무점이랑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점근선인데 그게 눈에 바로 보이진 않아. 그냥 표준형 뭐 요 정도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반형을 얘기하면 일반형도 사실상 별게 없어. 일반형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어디가 막 묶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면 완전 제곱식 있고 뭐 이런 걸 전개해 놓은 게 일반형인 건데 얘는 뭐 전개하고 말고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사실상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표현 아예 없고 밑에 3번 박스 보면 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 대칭이동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와 있어. 그래서 뭐 표준형이라고 내가 쓰기는 했는데 일반형이랑 사실상 뭐 다를 거 없다 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무점과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점과 점근선을.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무점은 언제냐면, 자, 요 지수 있지? 지수가 0일 때야. 자, 생각해보자. 이때도 보면 x가 0일 때 무점인 거지. 지수가 0일 때인 거야. 지수가 0일 때 무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점근선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한 칸 차이라 그랬지. 요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내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무점에서 한 칸 아래지, 점근선이. 근데 아래라고 하지 않고 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거를 대칭 이동되어 있는 모양이 있을 거야. 즉 이렇게 생기고 점근선이 이렇게 된 모양도 있어. 그럴 때는 한 칸 위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무조건 아래인 건 아니어서 내가 한 칸 차이라고만 얘기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편하게 A가 1보다 큰 경우로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보자마자 무점 찾고 점근선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무점 한번 찾아볼게. 자, 무점은 지수가 0일 때거든. 그럼 x값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1 되겠지. 그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게 여기 있다고 치고,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단 밑을 봤더니 1보다 커서 이렇게 증가함수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대칭이동 이따가 배우긴 할 건데 현재는 대칭이동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상태야.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니까 점근선은 여기서 한 칸 밑에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한 칸 밑에면 얘는 y 이꼴 뭐가 될까? 여기에서 한 칸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자, 그래서 우리는 보자마자 무점과 점근선을 찾는 건데 무점은 지수가 0일 때고 점근선은 거기서 한 칸 차이다.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다는 거까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이 이제 책에서는 사실 이제 뭐 평행이동 뭐 이런 거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칭이동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뭐 대단한 대칭은 아니고 뻔한 거 우리 뭐 x축, y축 대칭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시작이 요거라고 해보면 자, x축 대칭이라는 건 누구나
누구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y에다가 붙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근데 우리 편의상 항상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시작 안 하지. 그래서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런 놈이 되겠지. 자, 즉 우리가 아까 내가 요거는 보자마자 그냥 대칭이동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만약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얘는 대칭이동을 한 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누구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면 얘는 이런 놈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x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나?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요 놈이랑 요 두 개는 서로 뭔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지. 얘랑 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요 놈이 2의 x승 2분의 1의 x승 하면 이거 y축 대칭 관계인 거지. 그래서 밑이 역수면 이 함수는 y축 대칭 관계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자,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이런 놈이 될 거고, 뭐 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요거 하나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 자, y = x에 대한 대칭은, 그러니까 fx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을 y = x에 대한 대칭을 딱 때렸어. 그럼 걔는 누구야? 자, 너네가 배웠던 내용이야 1학년 때. 자, 다시 fx가 있는데 얘를 y = x에 대한 대칭을 딱 때렸어. 그럼 걔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오케이? 자, y = x 대칭을 때리면 얘는 역함수가 될 건데, 자, 지금은 아직 로그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말만 할 건데, 지수 함수를 역함수를 때리면 걔는 로그 함수가 될 거야. 까지만 일단 얘기할게. 지금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칭 이동이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A의 x승에서 저 A라는 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면 AX 제곱할 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지. 얘도 그러면 A가 커질수록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야. 자, 1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얘를 2의 x승이라고 할 거야. 그럼 3의 x승은 어떨? 자, 오른쪽 기준으로 봐볼게. 오른쪽 기준으로 3의 x승이 더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 x좌표가 1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2가 될 거고 3의 x승에다가 대입하면 3이니까 더 위에 있겠지. 자, 근데 이 점은 a랑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3의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그냥 오른쪽 기준으로만 무조건 생각하자. 자, 그러면 A가 커지니까 오른쪽이 올라갔지.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해볼게. 자, 이 흰색을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3분의 1의 x승을 볼 거거든. 자, 오른쪽 기준으로 볼 거야. 오른쪽 기준으로. 자, 2분의 1이랑 3분의 1 누가 더 작아? 3분의 1이 더 작지. 그럼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랑 이 노란색끼리 y축 대칭인 거지. 그것만 생각해도 이 오른쪽이 밑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에서 이미 나왔는데,
자, 1보다 크든 작든 오른쪽 기준으로 보니까 밑이 큰 놈이 더 위에 있지. 자, 그래서 결론. 자, A가 크면 무점의 오른쪽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겠지? 자, 이게 지금은 내가 기본형으로 그렸는데 이 무점이 Y축에 있지 않을 때도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서 기준점을 내가 무점으로 잡은 거야. 자, 그래서 무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A가 크면 무점의 오른쪽이 무조건 위인 거야.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무조건 A가 큰 놈은 무점의 오른쪽이 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책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2번 박스 58쪽. 자, 했던 얘기가 거의 다 나와 있어. 자, 정의역 뭐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뭐 그래프도 나와 있지. A가 1보다 클 때, 0에서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2번 보면 0,1이랑 1,a도 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a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저 0,1 우리가 얘기했던 무점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다. 그 다음에 3번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거 증가함수란 얘기.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란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안 했는데, 자, 잘 봐봐 거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자, 이 말은 정의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 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우리 이거 1대1 배울 때 예로 들었던 함수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공역이 양수다 라고 하면 이제 1대1 대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A의 X승이랑 A분의 1의 X승은 Y축 대칭이다. 서로서로 이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칭이동도 얘기했고, 여기서는 원점 대칭까지만 나왔는데 나는 이제 역함수 때문에 살짝 얘기를 더 해놨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 자, 그러면 61쪽으로 가보자. 자, 예제 1번 봐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보자마자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내가 예전에 유나는 들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좀 여러 번 했을 텐데, 시험 볼 때 그 시간 세이브하는 게 손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빨라야 된다 그랬지. 이 머리가 빨라야 된다는 건 뭐 천재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 돼. 그러니까 보고 시작 이게 빨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려면 너네가 이런 쉬운 문제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을 계속 뭔가 돌리고 있어야 돼. 느낌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3분의 1의 x승이 딱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나는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수함수고, a가 1보다 작고, 그럼 감소함수고, 기본형이니까 무점은 0,1일 거고, 점근선은 y = 0일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보자마자 계속 하라는 거야. 쉬운 문제를 풀 때도 그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조금씩 이제 문제에 어떤 표현이 추가될 때 그거를 얹어서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그 정도가 될 거고, 뭐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지. 우리 그림도 살짝 그려놓고 가면, 자, 이런 감소함수가 될 거고, 무점 0,1이고 이게 점근선 y = 0 x축이 될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억 보면 1,0 지난다 맞냐? 틀렸지. 기억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점근선은 y축이다. 얘도 틀렸고. 딕은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네. 그 다음에 리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란 얘기니까 얘도 틀렸지. 그래서 딕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 당연히 시험에는 이 함수도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좀 더 복잡한 게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그리고 내 기억에 성남여고에 그런 문제가 막 한 시험에 막 3개씩 나오고 막 그래. 이때도 그랬어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마플에도 많이 있을 텐데 복잡한 문제 나오면 연습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보자마자 우리는 뭐 먼저 찾아야 된다고? 무점. 무점 좋아. 자, 무점은 뭐가 0일 때?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일 때. 그럼 x좌표가 1. 그러면 얘가 1 되는 거니까 무점이 1,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2에는 안 붙었어. 그럼 대칭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그러면 자 마지막에 요거 확인. 1보다 커? 커. 그러면 증가함수지. 그리고 무점이 1,0인 거고. 자, 점근선은 무점에서 무조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니까 y 이퀄 뭘까? y좌표에서 내려와야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놈이야. 자, 그럼 끝났지. 그래프도 그렸고 뭐 x축 y축은 진짜 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할 때나 x축 y축 무조건 그리는 거지.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야. 축 같은 거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점근선 찾았고 그래프 그렸고 정의역 치역인가?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 간단하게 써보자. 자, x 뭘까? 정의역 x의 범위. 모든 실수지. 좌우를 보는 거니까 모든 실수. 자, 치역은 뭘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2번. 자, 요거 볼 거야. 일단 뭐부터 찾을까? 자, 무점 x좌표 0이지. 그러면 y좌표는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이거 x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대칭한 거지. 무슨 대칭한 걸까? y축 대칭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수함수는 y축 대칭인 거는 아예 다르게 표현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건 내 경험적인 건데 x에 마이너스 붙은 거 정도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자, 그러면 감소함수지. 자, 감소함수고 근데 앞에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은 안 한 거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 될 거고 무점이 0,2가 될 거고 점근선이 여기가 될 거야. 여기는 무조건 한 칸 차이. 그럼 점근선이 뭘까? y 이퀄 1이 되겠지. 자, 정의역 당연히 뭐겠어?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가 되겠네. 자, 보너스.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무조건 무점 먼저 찾는 거야. x좌표 y좌표는 2. 요게 1이지. 요게 2. 그러니까
2가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볼 건데 x에 마이너스 없어. 두면 되고, 자,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일단 원래는 이거지.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었네? 그럼 뭔 대칭? x축 대칭했으니까 실제로는 요거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무점이 요쯤에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2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무점보다 밑에 있거냐 위에 있거냐? 위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이해됐어? 자, x축 대칭을 해버렸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점근선이 위에 있을 거야. 그러겠지? 자, 그래도 무조건 한 칸 차이. 자, 그러면 y 이퀄 뭐가 될까? 요게 되는 거겠지.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자, 잘 봐봐. 조금 이제 복잡한 거 하나 나올 거야. 자, 지금까지 한 거랑 약간 다른 게 있네. 뭐가 달라? 곱하기. 3이 곱해져 있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내가 약간 다르게 얘기해 볼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딱 얘기를 했어. 이게 딱 위에 나와 있고 1, 2, 3, 4, 5번 뭐 이렇게 뭐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지수함수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서 자, 요 놈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겹치는 게 누구냐? 자, 이런 거 2차 함수 중3 때도 나오던 문제인 거지. 자, 2차 함수 때는 이동해서 겹치는 거 하면은 요 폭만 찾으면 되니까 a가 똑같으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절대값 a가 똑같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a는 똑같은 거 보이냐? 근데 얘는 3이 곱해져 있거든.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겹칠까 안 겹칠까? 겹쳐. 자, 겹친다는 말은 이 3이 밑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는 얘기지. 안 주니까 겹치겠지. 자, 그래서 결론 이 3 같은 게 곱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지수함수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신기하게도 x축 방향 평행이동이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얘만 살짝 모양을 바꿔볼 건데 자, 자, 3을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요 3이랑 2를 체인지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건 2의 로그 2의 3승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요 3이 곱해져 있었던 게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냐면 밑이 2니까 로그 2의 3만큼 정확하게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더해줬으니까 이제 뺀 만큼이 평행이동인 거지.
근데 이제 뭐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평행이동 의미할 거고 이렇게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보면 마이너스에다가 2에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계산이 귀찮겠지만 무점이랑 다 한번 찾아보자. 자 무점 찾아볼게. 자 지수가 뭐일 때? 0일 때. 그러면 무점은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2의 3이어야 되는 거 느껴지지? 그 다음에 얘가 0 되니까, 아니 1 되니까 마 1 해서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원래 2의 x승이니까 이 모양인데 x축 대칭을 때려버렸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가 무점이 이게 정근선. 자, 정근선은 y좌표 한 칸 위니까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거듭제곱 지수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건 뭔가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행이동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일부러 이제 여기다가 3을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막 값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좀 이걸 쉽게 낸다면 이 자리에 뭐 4 같은 거 들어갈 거라고. 4 같은 거 들어가면 그건 쉽지 사실. 그냥 4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3선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2와 상관이 없는 숫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3번 보면 2의 x승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x축 대칭까지 때렸더니 이렇게 됐대. 이때 a, b를 구하라는 거야. 자 얘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자 바로 들어가자. 자 이 놈을 먼저 평행이동을 해볼게. 자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2를 써주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원래는 y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여기로 넘어가니까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할 때 자 x축 대칭하면 누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y에다가. 자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요놈 전부 다 바뀌라는 얘기지 부호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승 빼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이게 요놈이랑 같아야 되는데 모양이 약간 마음에 안 들지. 여기는 x승인데 x 마이너스 2승이야. 요 지수 부분을 쪼개라는 얘기네. 자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자, 지금 얘를 갖다가 y 이퀄 fx라고 했는데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3의 x승이라고도 아무튼 알려줬고, 그래 놓고 6인 1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FA가 N이고 FB가 N이다. 그래 놓고 A 플러스 B가 4일 때 M 곱하기 N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네. 자,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뭐 3의 x승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놔가지고 뭐 크게 너 어렵지 않은 뭐 좀 쓸데없는 문제긴 한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FA가 N이래. 그럼 FA는 3의 A승인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FB가 N이라는 건 3의 B승이 N이 되는 거지. 자, 근데 M 곱하기 N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 곱하라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지. 근데 얘가 4니까 얘는 81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볼 거야. 찍고 가자.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굳이 안 알려줘도 뭐 눈치 좀만 채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 이 대소관계는. 자, 그런데 이제 추후에 나올 것들까지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 자, 어쨌건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어. 그 문제만 봐도 함수처럼 안 생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건 거듭제곱의 대소관계를 생각하면 밑을 통일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수를 통일시키는 게 이제 그 다음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니까 어쨌건 밑 또는 지수를 통일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함수를 배웠다 보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배워서 그걸 쪼개서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A의 X승이라고 돼 있을 때 자, 이때는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큰 놈이 되겠지.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얘는 감소함수다 보니까 지수가 큰 놈이 더 작은 놈이 될 거야. 이해됐지? 자, 요게 나중에 뭐 지수 부등식 할 때도 계속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꼭 하고, 바로 예제 5번.
자, 대소 비교를 하래. 3의 0.5승 루트 27 3루트 9. 자, 이거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면 밑을 통일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자, 그럼 통일시키자. 자, 얘는 3이니까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3의 몇 승이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3승. 그렇지. 요게 바로 나와줘야 되고. 자, 얘는 3의 몇 승? 3분의 2승. 3분의 2승. 얘는 뭐 그대로 3의 뭐 2분의 1승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크지. 자,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수가 큰 놈이 1등인 거지. 자, 그럼 지수만 이제 볼게. 지수 누가 제일 커? 2분의 3. 요게 제일 커. 얘가 1등. 그 다음에는 3. 2등, 3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밑이 어때? 똑같아. 그럼 통일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때? 밑이 1보다 작아. 자,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작은 놈이 큰 놈이 되는 거야. 자,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0.1. 지수가 얘가 제일 작지. 요 놈이 1등. 그 다음은 작은 놈 찾는 거야.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괜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 왜 헷갈리냐면 일단 밑이 1보다 작으니까 한번 헷갈리지. 크고 작고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게다가 지수에 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꼴보기 싫게.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또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10분의 1의 마이너스 0.1승인 거고, 그럼 얘는 10의 0.1승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10의 2분의 1승이야. 10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4승이야. 이렇게 바꾸면 밑이 1보다 큰 상태가 되고, 그럼 큰 놈이 큰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것들끼리만 보면 1등, 2등, 3등. 요게 이제 더 빠르게 나올 거야.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을 때 언제나 바꾸는 게 무조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6번. 자, 요런 fx가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래. 그래 놓고 1번은 ga가 2다를 만족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놨어. 자, 우리 물론 역함수 아직 안 배우긴 했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안 배우긴 했지만 이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지. 자, g가 f 인버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거 x, y를 바꿔버리면 f2가 a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이 a가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g 2분의 7 물어봤지.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어. 자, 얘를 구하래. 얘 뭘까? 방금 구해놨지? 네. 2인 거지. 근데 이제 모른다고 치고 이럴 때는 는 k 했던 거 기억나지? 는 k로 바꾸면 fk가 2분의 7이다가 될 거고, 그러면 저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는 거야. 얘가 2분의 7이가 될 거고, 양변에 3 빼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1이 1이어야 되니까 k는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지? 오케이. 찍고 좀 쉬었다가 최대치로 들어가자.